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먼저 여쭤볼게요. 살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운 적이 있으십니까? 그 친절이 씨앗이 되어 수년 뒤 까마득한 곳에서 열매로 돌아온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미물 사이에 맺어진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인연. 조선의 구전이 수백 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하는 학보원의 기록입니다. 조선 중기 춘청 땅 작은 고을에 이문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학식이 깊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왔습니다. 길가에 굶주린 개에게도 자신의 점심을 나눠주고 장마에 쓰여가는 지렁이 한 마리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이문길은 한양으로 향하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열흘 뒤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날리고 멀리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고요한 새벽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기이역 숲을 안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롭고 처절하고 뭔가 간절한 울음소리. 그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숲을 헤치자 눈처럼 흰 학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쇠덫에 다리가 걸려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흰 깃털을 물들이고 있었고 학의 눈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만 있거라.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긁히고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쇠로 된 덫의 이빨을 두 손으로 벌렸습니다. 덫이 얼마나 단단했던지 손바닥 가죽이 벗겨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마침내 학의 가느다란 다리가 덫에서 빠져나왔을 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도포 끝자락을 찢어 학의 상처난 다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학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었던지 선비는 괜스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학은 조용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한 번, 두 번 날갯짓을 하더니 아침 안개 속으로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학이 사라진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한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거 시험장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들어서는 순간 포졸 셋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며칠 전 고은 원님의 기니 서찰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범인으로 그가 지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거짓으로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고 구경꾼들은 수군댔습니다. 그는 차디찬 옥바닥에 앉았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원님은 사흘 뒤 잔형 50대에 처한 뒤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겠다고 선고했습니다. 하늘은 알고 계시겠지. 선비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 아침 숲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학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맑고 깊고 고요한 그 눈빛을. 밤이 깊어졌습니다. 옥 밖에서 바람소리가 울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과거도, 꿈도, 이 삶도. 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양 관아의 하늘 위로 갑자기 흰 학 수십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나는 날개들이 옥사 지붕 위를 쉬지 않고 선회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고 처절했던지 관아 안의 포졸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원님도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이 많은 학이 관아 위를 맴돈다는 것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학 한 마리가 원님 앞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원님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쳤습니다. 학은 발목에 무언가를 묶고 있었습니다. 학이 발을 굴러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원님이 가까이 가서 집어들었을 때 경악으로 낯빛이 하얗게 지었습니다. 이건 바로 도난당한 그 기니 서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진짜 범인의 인장이 찍힌 1000조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원님은 즉시 야간 조사를 명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몸길을 모함했던 고을의 탐욕스러운 아전이었습니다. 그의 땅을 빼앗으려 꾸민 음모였습니다.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맞는 바깥 공기가 얼얼하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학 한 마리였습니다. 다른 학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한 마리만이 남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아침 숲을 속에서 구해준 바로 그 학이었습니다. 다리에는 아직도 도포자락으로 감싼 흰 천이 묶여 있었습니다. 너였구나.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학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걸음, 3걸음. 선비가 학 앞에 섰을 때 학은 긴 목을 낮게, 아주 낮게 숙였습니다. 절이었습니다. 분명히 절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뜨겁고 뜨거운 무언가가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학은 천천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1번, 2번 날갯짓.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가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점이 되어 그리고 점도 보이지 않게. 그는 그의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청렴한 관리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징승도 따르는 선비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이 되면 그의 집 처마 끝에 흰학 한 마리가 날아와 잠시 앉았다 간다는 이야기가 고을에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셨습니까? 오래전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건넨 친절 하나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작은 온기를 받은 누군가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은혜는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미물 사이에서도, 다만 돌아오는 방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 가장 뜻밖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당신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아날로그 서재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